나를 믿고 따라와준 사람들을 적들에게 두고 떠날 때,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들을 못살게 구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지켜주지 못한 사람들을 떠올리며 그들을 지금에서라도 구하기 위해, 또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다시 전장으로 나왔을 테지요. 만만치 않은 그, 온갖 술수 부리며 몸부림치는 그, 국회를 상대로 총뿌리를 들이대던 그를 국회가 탄핵하는 순간 수많은 패배 뒤에 단 한 번의 값진 승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은 산전수전 다 겪은 어느 노병의 눈물과 같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아는 사실이 하나 있죠.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가결됐을 네. 때 저 눈물을 좀 흘리셔서 네. 많은 맞아요. 분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그때 탄핵이 가결된 순간 4년의 시각들이 고통으로 제 안에 각인되었기에 맺힌 것들이 일시에 터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네. 기분이 어땠습니까? 심정이? 이거죠 뭐 사실은 대체로 검찰 개혁에 이 현재 일하고 있는 검사들은 둔할 수밖에 없어요. 익숙해지니까. 네. 그리고 그 권한이 그 막강한 수사 권한이나 기소 독점권이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일에 몰두하다 보면 그러는 거죠. 네. 그런데 검찰 개혁에 그 헌신해준 분들은 그 조직 안에서 몇 명 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대체로 수세적이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조국 장관 이후에.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장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를 믿고 따라 주었던 것도 제가 미리 그분들하고 무슨 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제는 검찰이 본연의 자세로 그냥 그 수사에서는 손을 떼고 기소에 집중을 하고 네. 또 수사가 잘못되면 그걸 법률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그런 검사 본연의 자세로 그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제 저와 함께 일을 했던 분이 네. 뭐 거의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거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일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제가 물러남으로써 이제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공격의 이제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인사의 대상이 돼서 네. 좌천되기도 하시고 저 법무연수원에 가서 계속 고통 속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유폐된 거죠. 네. 이제 그분들 생각하면서 어떤 분은 그 윤석열로부터 집요하게 보복 수사를 당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실수 가지고 뭐 크게 부풀려 가지고 네. 계속 재판에서 괴롭히고 그런 걸 당한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네. 그분들 생각하면서 이번에 왜 이상현 이 그 특전사 1공수 여단장이 네, 이렇게 1공수 말했죠. 네네네. 부하를 지킬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위가 높다는 것은 책임이 네. 크다는 것이고 그 네. 책임은 부하들에 대한 책임이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은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니까 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네. 이게 정치 목적이 있구나라고 의심이 들었고 네. 그래서 부하를 지키기 위해서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 뒤로 물러서라 하고 이 병력을 빼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것처럼 장관이라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 라고 제가 그때 이제 말하면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됐는데 그날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는 네. 거예요. 네. 아직도 네. 그냥 그때의 충격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몇몇 분이 떠올랐고 그분들은 정말 순수하게 개혁이 제대로 됐더라면 앞으로 향후의 검찰을 반듯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분들인데 네. 본의 아니게 그 천직으로 알았던 길에서 그만두거나 일탈을 하거나 다치거나 상처 입거나 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죠. 회복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정말 네. 장관을 하셨던 입장에서 네. 내 생각을 따르고 네. 그래서 그 조직 내에서 욕먹을 각오를 하고 따랐던 분들을 놓고 나오는 심정이 네. 좋지 않으셨을 텐데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2017년에 그 박근혜 탄핵 정국을 이끄셨던 당 대표셨고 네.
또 이번 탄핵 국면에서 이렇게 눈물도 좀 나시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서 또 이 탄핵 정국을 이끄는 모습을 옆에서 같이 네. 지켜보셨는데 두 개 사안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달라 보이기도 한단 네, 말이죠. 요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 탄핵 정국을 이끄는 모습을 예전 경험에 빗대어서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러니까 당이 좀 시끄러웠어요. 네. 근데 그랬죠. 지금은 굉장히 그때의 경험을 했기 네. 때문에 서로 이제 절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아. 한 예로 네. 그때는 정말 사상 초유죠. 네. 그러니까 박근혜가 던지는 공에 휘청휘청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여자 대통령인데 그냥 우아하게 물러나게 해주세요. 아, 그때도 뭐 하야 얘기도 네, 나오고 네, 있었을 하야 할 때. 테니 네. 그냥 그때 좀 대선이 좀 늦으면 어떠냐. 근데 점잖게 물러나기만 해다오. 네. 그 사이에 무슨 과도 내각, 거국 거국 중립 내각을 하면 되지 않느냐. 다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국회가 추천해주면 내가 그거 다 받아들일게 이러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 거기 넘어가서 네. 막 흔드는 분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아. 그 김병준 그 총리 네, 카드도 네. 있었잖아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초기에 네, 저게.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소리로 하다가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로에 해당되는 두 분이 서로 이 총리가 내심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자기 각축. 욕심들이 또 뭐 있었고. 어떤 분은 문자로 뭐 그 박근혜 청와대에서 총리하라는 문자 이렇게 내놓고 보고 있고 하는 게 뒤에서 찍히기도 하고 우리 당의 어떤 의원님 그 문자 아직도 갖고 있어요. 네. 네, 그런 분도 있고 힘드셨네요. 그리고 실제 청와대까지 갔다가 네. 박근혜한테 딜을 제의한 적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나한테 네, 다 네. 맡기고 그러면 내가 개헌도 할게. 네. 그랬더니 박근혜가 거기까지는 내가 줄 생각이 없어요. 해서 이제 결렬이 됐죠. 그리고 다시 국회 돌아오신 분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광장에서는 빨리 탄핵을 끌어내라. 시켜야 되는데 민주당 탄핵 당론이 안 모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치겠는 거예요, 국민들이. 네. 이 광장의 실수를 기다렸다가 계엄을 할 수도 있고. 그때 계엄 네. 가능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내가 계엄 정보 갖고 있는데 계엄하지 마. 네. 이제 이렇게 김을 빼버렸고. 근데 욕은 저 혼자 다 먹었어요. 뻘짓한다고. 근데 우리 편끼리도 막 욕을 해요, 저한테. 헛발질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거국 내각의 흔들리는 정치 야심가들을 아니까 네. 의원들도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거국 내각에 장관하면 좋잖아요. 네. 아유. 그러면 한 팀이 10명 되는 거니까 그래도 그 상황에서 이제 자기 욕심 챙긴다는 게 한 수십 네. 명이 이제 혹시 그 명단에 들어갈 수 있나 해서 네. 아침마다 모이고 저녁마다 또 모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게 너무 이 여의도가 이 광장의 그 간절함하고는 별개로 놀기 때문에 네. 그 중간에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사람 다치겠네. 이게 박근혜 만나서 바로 영수회담하고 담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논의를 모아가지고 영수회담 제의를 했더니 네. 또 욕하는 거예요. 영수회담. 그다음에 당 대표 탄핵한다고 그래요. 저기 그 얘기도 있었어요. 박근혜 탄핵해야 되는데 갑자기 당 대표 탄핵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걸 그 한 방향으로 수습하는 것, 하루하루가 탄핵 힘드셨겠네요. 당론을 모으는 것이 네.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탄핵 당론도 모아야 되고 네. 또 의석수가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 네. 김무성 그 네. 당시에 저쪽을 설득을 했어요. 추미애 네. 당대표 시절에 네. 의원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제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그 교수들하고 전직 헌법재판연구관들을 모아서 네. 도와달라고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제가 볼 때 이게 행상 책임이 가장 의미 있다. 행상 책임. 네네. 그게 이제 헌법 수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네. 이제 이 구체적인 뭐 디테일한 증거가 없더라도 네. 이게 탄핵 심판은 결론이 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김무성 대표를 만났는데 김무성 대표는 원래는 그 당에서 제일 먼저 탄핵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 박근혜는 민주주의라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른다라는 네.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독재자 아버지 밑에서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고 보냈으니까 권력이란 누구도 도전하지 않는 것이니까 반민주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분을 갑자기 대통령 됐다고 다 뭐 존중하라 그런다고 되겠어요? 그렇죠. 동생 그 육사 출신 동생이 알고 있는 군부 세력도 상당한데 국정원장도 다 뭐 비서실장도 다 이 별 출신이죠. 네. 네. 그러니까 군인이 없으면 별 아니면 통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딱 그 군인들을 네. 전면에 깔기 좋고 그러면 대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근데 갑자기 김무성 대표도 만나서 설득하려고 얘기를 시켜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대통령이 여잔데 어이 추 대표도 여자잖아. 왜 여자끼리 좀 봐주면 안 돼? 아. 대통령 잠도 못 자고 힘들대. 뭐 수술실 들어간 게 아니고 잠을 못 자서 그 세월호 그 시간도 놓친 거야. 늦잠 자느라고. 그거 못 봐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세월호는 세월호 그래 그거는 논외로 치고 나중에 네. 따집시다. 근데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게 최순실로 그렇죠. 하여금 온 국사를 다 결정하게 하고 남북 관계까지 개입시키고 이래서 전쟁 나면 어떡할 겁니까? 네. 정말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재판이 언제 끝나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거예요. 4월 네. 네. 말에 물러난다 자진하야 한다 하니 그걸 믿는다는 거지요. 선배님 4월 말에 물러나지 않고요. 설령 물러나면 선배님한테 도와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가장 먼저 목을 그렇죠. 칠 분입니다. 네. 네, 처형 대상 1호가 선배님이에요. 왜 흔들었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제일 먼저 탄핵 꺼냈으니까. 서운한 것밖에 안 남죠. 네네. 그랬더니 그 전에 총선 때도 옥새 들고 나르샤 그거 했잖아요. 네, 네. 김무성.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시고 어.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 수첩에 뭐 좀 적을게. 네. 적어도 돼? 네. 추 대표가 한 말 적어도 되겠어? 예, 그랬더니 행상 동그라미 형사 X 이렇게 써갔어요. 그게 뭐 무슨 말이겠어요? 그 논리를 자기가 이제 딱 받아들인 형사 절차는 네. 형사 절차는 아니고 네. 행상 책임 묻는 헌법재판이다. 자기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메모를 했는데 기자들 앞에 보여줬어. 이제 저랑 헤어지고 난 뒤에. 네. 네. 그랬더니 기자들은 추 대표하고 밀담을 나눴는데 밀약을 했는데 박근혜의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아, 또 그렇게 기사가 나갔어요? 그런 오보를 날리고 힘드셨겠네요. 그런 그랬더니- 거에 비하면 진짜 지금 이번 탄핵은 그래도 저희가 좀 그랬더니 그때 네. 이제 심상정 대표하고 박지원 대표가 저를 또 막 규탄하는 거예요. 왜 3당 공조를 깨고 네. 네 혼자 형사 책임 안 묻기로 했느냐? 형사 책임 안 묻겠다고 부도수표 날리느냐 해서 한 이틀 동안 계속 닥달을 당했죠. 아, 박지원 의원님하고는 추미애 의원님하고는 악연이 좀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시죠? 지금은 괜찮죠. 지금 좋아요. 네. 아, 그래서 비교를